11월 9일 스트리밍에 문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빈꾸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질문하고 갑니다. 제가 중국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였나 이걸 해보려고 유튜브에서 링크를 찾아서 다운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러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앱을 설치하셔서 켜셨나봐요. 켜니까 위챗이랑 QQ밖에 로그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위챗도 깔아보고 가입도 해보고 QQ는 깔아서 했는지 링크로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안 돼서 위챗도 지우고 탈퇴했는지 로그아웃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데요. QQ는 거의 다 기억이 안 납니다.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모바일 무료 백신은 뭐가 좋나요? 스마트폰은 백신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려고요. 몇 년 동안 휴대폰은 신경을 안 썼던 거라. 댓글들이 계속 삭제가 되네요. 지난 시간에도 안내해드렸듯이 댓글이 삭제되는 거는 인터넷 주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댓글 신고를 많이 받은 계정은 댓글이 조금 삭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댓글 삭제됐다고 하신 분들 좀 보면은 예전에도 몇 분 계셨었거든요. 좀 댓글을 좀 길게 쓰시거나 좀 하셨던 분들,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다루셨던 분들이 좀 삭제가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 유튜브의 정책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 내용으로는 좀 정확히 안내해드리긴 어렵고,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어요. 일단 중국 애플리케이션 관련 문제하고 모바일 백신 문제인데, 일단 중국 카트라이더라고 하니까 사실 이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쉽게 진행하긴 쉽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하게 꼬였네요. 쉽게 어렵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중국 카트라이더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우리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유튜브의 사용 국가를 중국으로 바꾸던가 해가지고 중국 스토어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게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중국에는 플레이스토어를 사용 안 할 겁니다. 중국의 구글 서비스가 보통 사용이 안 될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샤오미 폰도 좀 사용을 해봤고 했는데, 중국의 기본 폰, 중국에서 판매되는 기본 운영체제에는 구글 서비스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구글 서비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플레이스토어가 없을 거고, 플레이스토어가 없으면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마켓 앱이겠죠, 그것도. 마켓 앱으로 사용을 할 텐데, 일단 마켓이 달라도 안드로이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인 APK 파일을 추출해서 그걸 설치하면은 중국 애플리케이션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부터 좀 문제예요. 중국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를 좀 유튜브에서 링크를 찾아서 다운로드 하셨다. 이 링크를 찾아서 다운로드 하셨다는 것은 APK 파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애플리케이션, 그 중에서도 사실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가장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좀 하필이면 또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또 APK 파일로 받아가지고 설치하셨다. 또 누군가가 유튜브에 링크를 올려놓은 거를 받으셨다. 그래서 사실 이 중국 앱 마켓에서 직접 받아도 사실 중국 앱 마켓이니까 문제는 별로 없을 텐데 사실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셨다, APK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 APK에 뭔가 좀 다른 바이러스라던가 해킹 툴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없었다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정신 건강상 좋겠죠. 그때 뭐 검사를 해봤던 것은 아니니까. 탭탭이라는 데에서 받으셨다고요? 탭탭이라는 데가 그렇다면은 중국의 M마켓이겠죠? 탭탭. 중국어로 나오네요. 들어가 보죠.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이 탭탭이라는 데가, 글쎄요. 이게 정상적인 앱 마켓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사설 앱 마켓? 이런 사설 앱 마켓에는 앱 등록하거나 하는 것들이 뭐 정상적인 앱들만 등록이 되겠죠.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뭐 해킹된 앱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해킹 툴이나 아니면 뭐 작게는 뭐 광고 도구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설 앱마켓이나 이런 건 되도록이면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중국인 경우에는 좀 어쩔 수가 없죠. 플레이스토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지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은 여기서 뭐 앱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백신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강제로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앱을 받으셔서 설치하셨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좀 위험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위챗하고 QQ 이거 가입하고 뭐 사용했던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병사님,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신뢰도가 낮나 보네요. 그리 높진 않죠? 중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도가. 사실 해킹 툴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북유럽 쪽 국가들, 뭐 러시아나 소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런데 소련은 아닐 거예요.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 해킹 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많긴 한데 남미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쪽에 좀 해킹 툴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면은 인구당 좀 1000명에 1명씩 해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따져보면은 인구수가 몇 배가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해커가 더 많겠죠. 그렇게 따지면 해커가 하나씩 해킹 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해킹 툴이 뭐 인구가 적은 나라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도 그래서 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단순 비교로만 해도 그런데 근데 좀 그런 해킹 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좀 낮다고 좀 생각을 하고, 김꾸미님, 예전엔 휴대폰 백신 같은 거 딱히 몰랐어서 검사를 안 해보셨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 사이트를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런 사이트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했던지라 바이러스 깔리고 그런 적은 있을 수 있겠네요. 예전 백신 같은 것은 몰랐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특별히 그때 유출된 정보나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옛날 일을 굳이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일단은 사설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설 마켓? 그래서 좀 앱을 설치하시는 건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고, 위챗이나 QQ는 얘네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좀 메신저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런 거죠.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나 뭐 그 정도 권위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사용률을 가지고 있는, 거의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사랑하는이 아니고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에다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걸 넣어놨거나 할 가능성은 적어요. 우리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가입하고 탈퇴하고 뭐 삭제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어렵다 뿐이지, 위챗이나 QQ 이런 것은 워낙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얘네가 좀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죠.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VPN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 중국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중국 전자기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때 좀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중국에는 그 사용자의 정보들을 거의 중국 뭐 정부라던가 공안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전산화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죠. 아까 그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개인정보가 데이터화가 되면은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화가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일단 뭐 범죄 예방이나 아니면은 뭐 범죄자를 찾거나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에 살면은 중국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의 뭐 정책이고 그렇게 돼서 좀 그런 것들이 수집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반항을 하거나 따지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중국의 그런 그 개인정보들이 데이터화되거나 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국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정보들, 내 개인정보가 중국 서버, 중국의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QQ라던가 위챗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의 개인정보들이 입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정보들이 입력이 되면 중국 정부는 이런 그 서버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할 이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에서 그 데이터들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말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뭐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들이 중국 서버에 저장이 돼 있으면 중국 정부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돼가지고 좀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좀 꺼리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위챗이나 QQ 같은 것들 가입하면은 중국에 있는 위챗이나 QQ 서버에 내 개인 데이터들이 데이터화가 돼서 저장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중국 정부나 이런 것들의 외국인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중국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좀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참 이런 게 좀 메리트긴 해요. 그래도 좀 되도록이면 저는 좀 사용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지금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거는. 지나간 일이라서 위챗이나 QQ에 가입되어 있는 거, 가입을 안 했으면 몰라도 가입을 한 다음에라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은 그리 정신건강상 좋은 일은 아니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럴 부분은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유출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 위챗이나 QQ는. 얘네는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운영되는 거의 그 메이저급의 서비스다 보니까 얘네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설치됐던 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죠. 그때 설치했던 앱을 지금 구할 수도 없잖아요. 검사도 해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잊고 지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 교훈을 얻은 거죠.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간 일이니까 흘려보내십시오.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은 이제 와서는 딱히 없겠죠.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모바일 백신은 뭐가 좋나요? 모바일 무료 백신은 뭐가 좋나요? 스마트폰은 백신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관리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바일 백신은 스마트폰에 하나씩 보통 설치가 되어 있을걸요? 삼성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메가피 백신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메가피 백신은 외국 백신인데 좀 무료로, 검사 부분은 좀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백신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메가피 괜찮고, 근데 제가 좀 예전에 경험하기로는 외국 백신들은 좀 유료 부분, 유료 기능 부분을 좀 몇 개 넣어놓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기본적인 검사 같은 것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주는데, 보안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 사용하려면 결제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인앱 결제를 좀 유도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한국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V3나 알약 이 정도는 거의 무료로 제공이 되죠. 그런데 또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는 광고를 봐야 된다는, 광고가 가끔 표시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내가 돈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광고를 볼 것인가, 좀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유료로 결제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또 광고를 안 내보낸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모바일 백신인 꼭 필요하다면 V3나 알약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V3 좀 사용하다가 알약으로 바꿔보고, 알약 사용하다가 V3로 바꿔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산 무료 백신 중에서는 이 두 개가 가장 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백신 앱이 있다면 그 백신 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판매하는 제조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광고 계약을 통해서 넣어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성능이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넣어놓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유료로 결제가 필요하도록 넣어놓지도 않았을 거라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백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신다면 V3나 알약이나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좀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백신은 V3나 알약 백신을 좀 추천해드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V3 라이트, 무료로 제공되는 V3 라이트나 알약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컴퓨터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보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일주일은 V3 사용했다가 일주일은 또 기분 바꿔가지고 알약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은 또 V3 사용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에는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V3를 선택하겠는데, 가끔 V3에서 못 잡는 백신을 알약에서 잡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 빈꾸비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문의 있으시면 또 문의해 주십시오. 또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 스트리밍에서 봐주셨으면은 더 좋았을 거고, 아직도 계시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댓글을 보시고 참고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시니까 제가 스트리밍에 등록을 했다는 이런 댓글도 좀 달아드렸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